전라남도와 11개 지자체가 모여 마한 문화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마한 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박치규환 기밀 선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보관 건립과 함께 프로레슬링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0대 인구 2,500여 명이 빠져나갔고 10대 이하가 8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에서 생활 폐수가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수로 인해 악취와 함께 어장이 망가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은 과거 백제와 신라 등 삼국시대보다 더 오래전부터 마한이라는 정치 집단이 집권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권에 비해 연구나 발굴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최근 전라남도와 11개 지자체 등이 모여 마한 문화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마한 문화권 발전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영암군 등 11개 지자체, 그리고 마한연구원 등 8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원전부터 서기 4세기까지 한강에서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넓게 분포됐던 마한에 대한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마한사 규명과 정체성 확립, 발굴 조사와 특별법 제정, 그리고 마한 역사 문화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관리 기반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한 문화권 개발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왕국,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도 마한이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재조명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발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도 협의를 통해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사적지 관리 등을 전담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발굴 조사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발굴 사업도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면서 체계화된 연구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한 문화의 발전을 위한 장단들이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건 지난번 토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를 내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한 기관이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남 지역에 있는 마한 관련 유적은 670여 개. 신안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20기가 넘는 고분이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한 문화권은 넓게는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야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와 발굴이 늦어진 마한 문화. 호남 지역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선수하면 박치기왕 김일 선수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일 선수 고향이 고흥군 거금도라고 하는데요. 안수연 아나운서는 혹시 김일 선수 잘 아시나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김일 선수 경기를 많이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과거 김일 선수 경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분들 있을 텐데요. 고흥군이 김일 선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한 선수를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내던집니다. 서로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쓰러진 상대를 누르기도 합니다. 때리고 부딪히며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60년대 한국과 일본으로 가며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 지난해 대한체육회는 김일 선수를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선정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프로레슬링 대회가 지난 15일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김일 기념 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일본과 영국 등 국내외 선수 16명이 참가해 프로레슬링의 묘미를 선보였습니다. 새로 이번에 작년에 설립된 기밀기념 사업회에서 이번에 주관해서 스포츠 영웅 선정 1주년 기념 프로레슬링 대회를 개최했는데 많은 관중이 왔었습니다. 상상 외로 왔어서 옛날에 향수를 달래고 그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배고픔도 잊었던 그 박치기 한 방을 보면서 새로운 우리 그 국민들의 뜨거운 열성이 있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고흥군은 거금도 출신 김일 선수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예산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크기가 작아 문제가 됐던 동상을 높이 6m 규모로 새로 제작해 설치하고 주차장과 추모공원도 정비합니다. 김일 선수 유가족에게 유품을 추가로 수집하고 이왕표, 천기덕 선수 유품도 새로 받아 홍보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기존에 기밀 체육관 내에 있는 이 홍보관이 협소하고 또 공원도 좀 조각 부분이 좀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홍보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추모공원 및 주차장 등을 확대해서 관광 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일 기념 사업회는 내년 5월에 제2회 프로레슬링 대회를 열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쇠퇴의 길을 걸어온 국내 프로레슬링이 김일 선수를 통해 다시 관심을 모으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인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 3분기 전남 지역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3,492명의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20대가 2,539명 빠져나갔고 10대 494명, 10세 미만이 372명이 순유출됐습니다. 반면 순유입 인구는 50대가 303명, 60대가 279명이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영암과 순천 등은 순유입됐지만 목포와 광양, 여수 등은 순유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인구 순이동자 수는 1분기 7,300여 명이 빠져나갔고 2분기에도 2,400여 명의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무안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며 군의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군공항 무안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주시가 무안군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기정사실화하고 여론 호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무안군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무안군의회와 대책위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은 뒤 군공항 후보지는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지 광주시는 개입하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해 반발을 샀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22톤급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에 있던 경유가 쏟아져 소방서와 지자체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우리 동네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포의 한 어촌계에서 접수된 민원을 다뤄볼까 합니다. 생활 폐수가 아무런 여과 장치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어 어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10일) 전부터 시커먼 악취하고 시커먼 물이 겁나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를 돌려다 보니까 고기들이 죽은 게 많아요. 첫날에는 한 30마리 정도 보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한 100마리가 넘게 죽어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폐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바로 어촌계를 끼고 있는 목포 앞바다입니다. 실제로 탁한 폐수가 정화 장치도 없이 빗물 펌프장의 배수 관문을 통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었는데요.
어민들은 폐수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는 건 물론 어장이 망가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선에는 뻘땅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포 어민들은 여기밖에 없는데 뭐 조개든 지렁이든 어류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 목포 어민들은 어디 가서 작업을 하냐니까. 민원을 접수한 저희 취재진이 폐수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어촌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 폐수가 고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한 목포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목포시는 어촌계에 흘러든 폐수가 공사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용해 이지구와 골프장, 신동마을에서 나온 생활폐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수가 흐르는 장소가 하천이 아닌 하수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정화를 하거나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하천이 아니고 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도 물이 흘러가요. 저희가 지금 공사는 해요. 박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박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온 물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품기만 하는 거죠. 다만 하수관거 공사가 끝나면 폐수를 바다로 내보내지 않고 중간 계류지와 연결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로를 묻어가지고 위로 중고펌프장 부으면 되고 자연유화 안 되면 거기다 펌프 시설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가압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물이 흘러내리질 않으니까. 광산 어촌계는 목포의 마지막 남은 갯벌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행정편이 주의적인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후대에게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는 지금이었습니다. 안수현 아나운서는 혹시 평소 봉사활동 자주 하시나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잘 안 되는 게 또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남진 산업고에 재학 중인 최성진 학생은 617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하며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성진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사활동을 617시간이나 기록하면서 큰 상을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어떤 게 있나요? 저의 형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담당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야기로 매료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봉사활동뿐 아니라 이제 자기개발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무려 19개나 있다고 들었어요. 취득한 자격증들이 궁금한데요.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게차, 굴삭기, 로더, 용접 기능사나 그 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 취득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컴퓨터 능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 컴퓨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야간 자율학습 때 10시까지 남아서 꾸준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친형 덕분에 이렇게 봉사활동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친형 역시 929시간 봉사활동으로 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정말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셨나요? 부모님들께서도 매우 좋아하셨고요. 네, 저희도 부모님들이 기뻐서 매우 기뻤습니다. 네, 많이 그냥 좋아하셨다 이렇게 또 네네, 반응을 네. 보여주셨는데 네,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계획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봉사 선생님이나 학교 교사로 하고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네, 학교 교사로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봉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성으로 또 좋은 학교 선생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해남군이 4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2020년을 해남 방문의 해로 정했는데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남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 해남 방문회를 선포하고 캠페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명군수는 해남 방문회를 계기로 제2의 관광시대를 열 것이라며 전 국민과 함께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동아미디어센터 광장에서 홍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천문화원이 공공기능을 상실하고 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순천문화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순천문화원이 수십억 원의 국비가 들어간 공공건물인데도 고유 업무는 외면한 채 건물 임대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 원장이 10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도 전 원장의 부인이 신임 원장에 선임된 것은 세습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문화원 활동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문제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문화원은 국비와 시비 등 30억 원이 투입돼 지어졌지만 도내시군 문화원이 모두 지자체 소유인 데 비해 순천문화원은 문화원 소유로 돼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협의회와 배후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등이 포함됐는데요. 광양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방안 수립을 공동과제로 설정하고 항만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광양항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인근 지역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은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 안치고 싶어요. 11월의 청빈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0도에 그치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에도 초겨울 같은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과 제주, 강원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영하권의 추위는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부터는 차차 풀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다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변덕 심한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